제7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70회잖아요. 시험을 보신 분들 혹은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체감 난이도가 어땠습니까? 어려웠다라는 거죠.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회, 지금 뭐 거의 20년 강의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중에 제가 당당하게 어려웠다라고 했던 문제는 한 3번, 4번밖에 없어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만약에 합격을 하셨다 그러면 진짜 공부 많이 하신 분들 혹은 운이 좋았거나 왜 어려웠다고 하냐면 어디 현대사의 난이도가 극강이었다라는 거예요. 최강이었어요. 아마 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도 현대사 부분에서 많이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현대사에서 4문제 정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제가 4문제 정도가 말도 안 되게 어렵게 출제가 되었다. 그냥 마음 잡고 출제자들이 마음 먹고 어렵게 낸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현대사 이전 일제강점기까지는 평이하진 않았죠. 그래도 상중하중에 중상 정도의 수준은 됐어요. 하지만 여기는 최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최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번 문제는 좀 어려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60점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60점 이상. 그러니까 요거는 3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이외에는 3급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2급 이상은 따야 뭐 취업에 관련돼서 도움이 되거나 그러실 건데 2급도 사실상 조금 어려웠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4문제 정도 나갔고 그리고 그 앞에 그러니까 근현대사 부분이 조금 손을 댔던 것 같고 전근대사 부분도 보통 그러니까 2년 그러니까 그 이전 69회 이전 70회 이전 거 69회부터 그 이전에 봤을 때 보통 3점을 주어야 될 문제를 2점으로 배점해 놓은 게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70회는 좀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급을 목표로 하신 분들은 좌절을 좀 하셨을 것 같고요. 2급을 목표로 하신 분들은 뭐 괜찮은데 왜 선생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지? 라고 하실 건데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말씀을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요. 그냥 평이한 수준에서 조금 어려운 정도예요. 그래서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자,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적절한 것. 유물유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한 시대 언제입니까? 뭐 비파형 동검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지요. 자, 1번 철제 무기로 정복 활동은 철기 시대고 오수전, 화천 등의 중국 화폐로 교육했다. 이것 철기 시대인데 이런 문구 자체가 1번에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1번 문제는 보통 쉽게 출제가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은 거의 잘 안 나왔죠. 그러니까 10번 시험 봤을 때 한 번 정도 나올 만한 게 지금 나온 거예요. 일단은 답은 아니고. 자,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고인돌을 축제하였다. 그러니까 정답은 그냥 나오니까 이런 건 애교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죠. 자, 4번째 주로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거주하였다. 언제? 구석기. 가락바퀴 뼈바늘 신석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2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2번 문제면 뭐 고조선 아니면 연맹국가겠죠? 뭐 이 정도야 뭐. 그렇죠?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여러 나라 그러니까 연맹국가 중에 하나일 것이다. 역시나 부여 관직명에 가축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사출도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자, 이 가번인데요. 뭐 삼배, 명주 모르겠다. 근데 특산품이 단과반이 나왔어요. 단궁, 과마, 반어피. 동해를 얘기하는 거죠. 자,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라는 건 사만이고요. 혼인풍습으로 민며느리제 옥저지요. 10월 달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 동해 3번이 정답이고 자, 가들의 사출도 뭐예요? 부여네요. 부여. 제가회의에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한 건 고구려.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뭐 쉽게 우리가 답을 낼 수가 있었고요. 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3번 문제부터 이제 충격이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간간히 드리는데 우리가 시험 문제 딱 하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첫 페이지가 관건이란 말이에요. 이 첫 페이지의 순서가 바뀐다거나 무슨 말씀이냐면 2번에 근대사 막 이렇게 나온다거나 거의 없는데 뭐 4번쯤에 현대사가 나온다거나 뒤죽박죽 된 거죠. 순서가. 그럼 이거는 엄청나게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건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1, 2, 3, 4번 중에 3점짜리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요거는 겁을 매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보통 여기에서는 뭐 1점, 2점 요 정도 수준으로 평이하게 해갖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야 돼요. 근데 3점짜리가 나왔어요. 3점짜리가 나왔고 이 문제를 보면서 와, 이번 시험 어려웠겠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 문제도 꼬아냈어요. 영향. 자, 왕이 문주에게 일러서 말하기를 자, 내가 어리석고 밟지 못해서 간사한 사람 도림의 말을 믿어서 이 지경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 정도는 뭐 저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느낌이 딱 오죠. 아, 이거 그거구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뭐야 라고 하셨을 거예요. 나는 마땅히 사직에서 죽겠지만 그러니까 이 왕이 죽겠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곳에서 함께 죽는 것은 이로울 게 없다. 그러니까 너는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찌 난을 피하여 나라의 계통을 잊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고구려의 대로, 제후, 재증걸로 고이만년 모르는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등이 북성을 공격해서 7일 만에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이동해서 남성을 공격하니 성 안의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왕이 성을 나와서 도망하자 고구려 장수 재증걸루 등이 왕을 보고 말에서 내려 절한 다음에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죽였어요. 누가요? 고구려 장수가요. 그러니까 고구려와 어떤 나라의 싸움인데 여기에서 힌트는 문주와 도림이에요. 자, 여기에서 힌트가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3점. 점수는 제대로 줬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요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낼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를 냈는지 저는 감이 안 온다라는 거예요. 일단 문주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왕은 계로왕이죠. 문주왕의 아버지. 그래서 계로왕이 지금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힌트는 아차산. 아차산성. 그렇죠? 아차성. 그래서 이건 뭐냐면 당시에 장수왕의 공격이 있었고요. 한성을 포위해서 그때 당시에 계로왕을 전사시킨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느낌상 이거 같다라고 해서 푸셨어야 돼요. 자, 1번. 요 도림은요 스님이잖아요. 그렇죠? 고구려 장수왕이 도림 스님을 보내서 당시에 계로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바둑을 두면서 그러면서 계로왕의 혼을 빼놓죠. 그 다음에 장수왕이 공격하는 겁니다. 자,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요것은 평양총도. 요것은 이것의 영향으로 볼 수는 없지요. 그렇죠? 2번 동성왕이 낮에 동맹을 강화했다라는 거예요. 결혼동맹. 자, 보세요. 장수왕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로왕을 전사시켰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백제는 큰일 났죠. 아래로 계속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고구려는 여기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찍어 누를 거란 말이에요. 계속 내려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백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라와 동맹을 맺어야죠. 이 영향 때문에 이런 동맹이 또 되었다라는 거예요. 2번이 정답. 자, 3번 고국왕이 근초고왕의 공격을 받아서 전사하였다라는 거. 이것은 뭐 훨씬 이전 상황이고 백제가 고구려를 견제하고자 북위에 국서를 보냈다. 요 계로왕 얘기예요. 계로왕 얘기. 그러니까 아니 계로왕은 뺐는데 전사 뭐지? 이것은 뭐냐면 자, 계로왕이요. 아니 장수왕이 천도를 했어요. 평양으로 천도했습니다. 천도하고 나니까 이제 곧 내려올 것이다 라는 걸 느꼈죠. 그래서 계로왕이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 중국에다가 당시의 위, 그렇죠? 그래서 북위에 국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좀 도와주시오. 고구려가 지금 공격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북위의 왕이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장수왕한테 알립니다. 그러니까 장수왕이 뭐야? 이 백제가 지금 중국과 공격해서 고구려를 공격하려고 한다고 이제 쭉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북위에서
백제를 도와준 게 아니고 뭐야? 이렇게 도와달라고 해? 그럼 니들이 공격하겠다는 얘기지? 장수왕한테 일러야지. 그리고 일러버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전 상황이에요. 영향이라고 볼 수 없죠. 백제 그리고 신라가 외를 격퇴하기 위해서 고구려의 군사를 청하였다. 이거는 뭐 4세기 때잖아요. 그렇죠? 광개토왕 때 지금 등장을 했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어려웠죠? 어려운 문제예요. 4번. 자, 가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고구려 17대 왕. 그럼 뭐 우리가 외우지 못했으니까 셀 수는 없고. 자, 통치체제를 정비한 누구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올려달라라는 거죠. 자, 율령반포했습니다. 전진에 사신을 파견해서 교류를 했고요. 태학을 설립했어요. 누구예요? 율령 불교태학. 누굽니까? 소수림왕이죠. 지금 여기에서 빠져있는 건 뭐예요? 불교. 그렇죠? 소수림왕 4세기. 이건 쉬운 문제. 자, 1번 승려, 순도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하였다. 정확하게 1번이 정답이고 2번 낙랑군을 축출해서 영토를 확장한 것은 미천왕 때잖아요. 4세기 미천왕 때.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 광개토 대왕. 자,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순환의 군대를 물리쳤다는 7세기 때잖아요. 지금 나오면 어떻게? 이문진이 6일을 간출인 신집 5권을 편찬하였다라는 거. 요것도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요것도 잘 안 나왔던 문제예요. 요거는 한 8번 보면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 선택지인데 출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세기 때, 그렇죠. 영향왕 때 이런 기록이 있었다라는 거죠. 답을 내기에는 뭐 문제가 없었던 문제니까 1번 정답 답을 냈고요. 8번으로 넘어갑니다. 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강연자의 질문에 대한 청중의 답변. 화면에 보이는 고구려의 사신도, 백제의 산수문이 벽돌, 그렇죠? 신선사상을 기반으로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이 종교. 이거 뭐 다 나왔네요. 뭡니까? 이거 모르면 공부 안 하신 거잖아요. 도교입니다. 그렇죠? 자, 요거까지는 뺐어요. 요거까지 뺐는데, 야, 이거 기가 막히죠. 자, 1번. 강령도감에서 경전이, 이건 뭐야? 불교죠? 이건 됐고. 자, 영계소문이 당의 도사를 파견해서 요청을 하였다. 요거요. 공부 자세하게 안 하신 분들은 이거 틀립니다. 요거 도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인데, 당시에 영계소문이 자, 영계소문이 정변을 일으키고, 그리고 지금 귀족 세력들이 굉장히 아직도 힘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귀족 세력들의 힘을 뺏기 위해서 이 귀족들은 뭐 믿고 있죠? 당시에 불교를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귀족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게 도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번이 정답이고 3번 과거 시험의 교재로 사서집주가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이거는 어렵게 낸 거예요. 근데 이제 2점 줬죠.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서집주. 그래서 고려 말에 이제 유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정확하게는 주자학 뭐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유교와 관련이 있다. 자, 범일이 구산선문 중 하나인 사굴선문, 구산선문. 그래서 오교, 구산. 오교는 교종, 구산은 선종, 불교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주요 경전에 이름이 새겨진 임신서기석이 만들어졌다. 이거는 화랑과 관련이 있죠. 신라 화랑. 그래서 유교와 관련이 있는 내용. 그래서 2번 도교도 좀 조금이 아니죠. 대놓고 어렵게 출제를 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5번에 2번이 도교고요. 자, 6번. 자, 가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체유심주지요. 그래서 모든 것은 생각에 따라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틀려진다라는 깨달음을 얻으신 누구예요? 원효. 그렇죠. 원효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금강산매경론, 대승기신론소, 일심사상, 화쟁사상, 그렇죠? 아미타신앙 뭐 이렇게 다 나와야죠. 원효. 자, 1번 구법순례기인 왕호천축국전 해초. 황룡사 구축목탑의 건립을 자장이 삼덕여왕에게 건립을 건의를 했었죠. 무예가를 지어서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했다. 그래서 원효가 정답이죠. 그렇죠? 어린아이들에게는 노랫가락에다가 불교 교리를 입혀서 부르게 했다라는 거죠. 3번 불교의 대중화. 자, 4번 화랑도의 규범으로 세속 5개를 제시하였다. 원강법사잖아요. 화엄 일승 법계도를 지어서 화엄 사상을 정리했던 의상.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 7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7번. 자, 각 국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신라 고기에 이르기를 고려 옛 장수, 고구려 옛 장수 조영이래요. 뭐 이거는 뭐
그렇죠? 성은 대시다. 다 좋네요. 그렇죠? 대조영을 얘기했습니다. 남은 군사를 모아서 그러니까 1점이잖아요. 태백산 남쪽에 나라를 세우고 나라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발해.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맨 처음에는 대조영이 발해라는 표현은 안 쓰. 야, 진짜 어렵게 설명을 한다. 진짜 문제가 이번에는 난이도가 높으니까 제가 좀 심도 있게 설명을 해드리네요. 대조영이 맨 처음에 세운 나라는 진이었죠. 진이라는 나라를 세워놓고 이름을 조금 이따 대조영이 직접 고치자 그래서 발해로 고치는 겁니다. 어찌됐건 지금 문제에서는 발해를 물어보는 거고요. 1번 군사조직으로 구서당 10정은 신라를 얘기하고 있죠. 통일신라. 정삼에 모여서 국제한. 그래서 정사를 돌봐왔던 바위 위에서 했던 백제 그 귀족회의고요. 광평성 체제를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 기구를 갖추었다. 이건 인물이 딱 떠올라야 돼요. 궁예. 그렇죠? 그래서 궁예가 세웠던 태봉. 자, 오경 15부 62주 행정제도 마련한 거는 발해 선왕 때니까 발해가 정답. 상수리 제도를 시행해서 지방 세력을 견제했던 통일신라.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발해 4번이 되겠다. 자, 8번 문제 들어가 봅니다. 8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는 거죠. 도당 유학생이래요. 자, 이것은 좀 흔히 많이 출제가 되었던 인물이에요. 자, 당에 건너가 유학했던 육두품들이 신라로 돌아온 이후의 행보를 알아본다라는 거죠. 육두품들이 열심히 공부하다가 다시 신라로 귀국을 했대요. 그때 상황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 누군지 모르겠다. 근데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조를 올렸습니다. 누구예요? 최치원이지요. 요거는 아셔야지요. 자, 그러면 최치원에 대한 문제예요. 1번 향가 모음집인 3대목을 편찬하였다. 야, 이것도 어려운 선택지인데 지금 내버렸어요. 그래서 진성여왕 때입니다. 그래서 위용과 대후에게 시키죠. 그래서 3대목을 편찬해라 라고 해서 진성여왕 때 나왔던 거. 자, 외교문서인 청방인 문표를 작성했던 것은 외교문서에 당시에 탁월했던 강수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김인문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인문을 석방해달라라고 했던 외교문서예요. 자, 격황소설을 지어서 문장가로 이름을 떨쳤던 최치원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외웠죠? 토황소경문. 토황소경문으로 외웠어요. 최치원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자, 4번 유식의 교의를 와, 진짜 너무한다. 이게는 그 2점 주면 어떻게 해? 이거 3점 줘야죠. 유식의 교의를 담은 세심 밀경소를 저술하였다. 그래서 이거 아시는 분은 없었을걸요? 이 유식불교는 우리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막 진짜 어렵게 냈는데 요번 회차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71회차를 한번 봐봐야겠는데 71회차가 어렵다라면 진짜 이거 큰일이고 앞으로 이렇게 내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1급 니들 못 맞게 하겠다라는 얘기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마 다음번에는 예년 수준을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출제자를 한번 내요. 뭐 하는 건 쉽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그냥 왕창 이렇게 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놓고 막 이것도 요것도 그렇죠? 요것도 아이 뭐야 지금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출제자들을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출제자를 뽑은 게 아니고 공무원 출제자를 뽑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놓고 공무원 얘기가 막 나와요. 자, 그리고 국왕에게 조언하는 내용의 화왕계를 저술했다. 설총이죠. 이걸 우리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냐라는 거죠. 정답은 3번.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골라라 라는 거죠. 근데 13점이에요. 뭔가 좀 어려울 것 같죠. 자, 이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풀었을까? 자, 각간 김경신이 해몽을 정하자. 아찬 여삼은 복도를 벗은 것은 위에 다른 사람이 없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꿈의 몽을 부탁한 거예요. 소립을 쓴 것은 면류관을 쓴 징조다. 면류관? 12연금을 둔 것은 12대손까지 왕위를 전한다. 왕과 관련이 있나? 그런 꿈을 꿨나? 청광사 우물로 들어간 것은 궁궐로 들어간 갈 상서로운 조짐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경신이 우물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물어봤더니 이게 왕이 될 꿈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위에 주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김경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주원이 있는데 어찌 내가 왕이 오르겠냐. 그 내 순번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내 위에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얘기하니까 아찬이 대답하기를 청컨대 은밀히 북천신에게 제사 지내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야? 그렇죠? 제사를 지내면 된대요. 그래서 이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냈어요. 미처의 본전이니까.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선덕왕이 죽어요. 그래서 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사람들이 김주원을 왕으로 받들어서 궁중으로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당연히 아까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 위에 주원이 있다. 그러니까 김주원이 당연히 왕이 되겠거니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주원의 집은 북천 북쪽이 있었대요. 개천 북쪽이 있었는데 갑자기 냇물이 불어나가지고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그러니까 이때 김경신이 내가 하면 되겠네. 그래서 왕에 올라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요거 딱 보면 왕이 뭐 별게 아닌 것 같은데 막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그렇죠? 그래서 김주원, 김경신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일단은 신라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라하대에 있었던 일, 왜냐면 이게 또 힌트가 어디 있냐면 어디 있어? 이 선덕왕이 죽자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선덕왕. 그래서 선덕왕부터 신라하대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물계 진골 중에 첫 번째 왕이 선덕왕인데 이 다음에 왕이에요. 그래서 김경신. 그래서 이 왕이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원성왕. 원성왕은 뭐죠? 어떤 업적이 있죠? 독서산품가. 그렇죠? 기억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라하대 원성왕 때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라 아니면 마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푸냐 이거야. 그렇죠? 이거는 진짜 살벌하게 문제를 살벌하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9번까지 문제를 풀었는데 이렇게 지금 막 피투하면서 얘기하는 건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진짜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만약에 요때 뭐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막 죽고 왕이 힘도 없었다. 백성들은 죽어나간다. 이렇게 막 심각하게 나온다면 5번이 돼야겠지만 그렇죠? 지금은 뭐예요? 왕이 힘이 없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왕 네가 아니면 내가 해도 되겠네. 그래서 이 정도면 바로 초기. 그래서 신라 말로 갈 때 신라하대 초기. 그러니까 이제 라번이다. 와 이걸 어떻게 풀어. 그렇죠? 그래서 9번은 4번이 정답입니다. 힌트는 선덕왕이 힌트였어요. 그래서 선덕왕 다음 왕이니까 그러니까 신라하대 들어가는 바로 시점을 찾아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찾아라. 다시 하나로 민족을 재통일하다. 우리 그 한국사에서 재통이라는 단어는 거의 안 쓰죠. 그런데 몇 번 써요. 그렇죠? 언제? 고려. 자,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과 역사적 의의를 주요 인물과 관련된 사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서 살펴보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3번과 5번만 파악하면 돼. 왜냐하면 4번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은 뭐예요? 연습이잖아요. 제가 이제 문제를 풀어드리는 거니까 가만 있어봐. 그러니까 다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1번 신순겸 공산에서 전투했다. 그래서 공산 전투가 나왔어요. 자, 왕건 고창 전투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 공산 전투는 뭐죠? 자, 후백제가 신라를 공격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경혜왕을 살해하고 돌아가는 과정에 빵 하고 고려군과 맞서 싸운 거죠. 여기에서는 후백제가 승리했어요. 고려가 여기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왕건이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던 공산 전투고 이러면서 신라 사람들의 신망을 얻었던 전투가 공산 전투. 그 다음에 이를 갈고 복수의 칼날 갈아서 쳐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후백제가 패배하고 고려가 승리했던 전투가 고창 전투. 자, 3번 견훤이 금산사에서 탈출합니다. 그렇죠? 그게 아들이 유폐시켜버리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935년에 내가 이제 탈출을 해서 내 목숨 건져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저 왕건에게 귀의하잖아요. 그렇죠? 견훤의 투항 935년. 왕건 1,2천 전투가 이 삼국 전투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은 전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 2천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은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신라가 투항했던 일. 자, 안승 보덕국 왕으로 책봉했다. 이거는 고구려 부흥운동이고, 자, 궁에 국호를 탈봉으로 바꾸다라고 되어 있는 건 이건 훨씬 이전이겠죠. 그렇죠? 후 고구려 바로 직후 상황이니까 경순왕 김부 경주의 사심관이 되다. 이건 꼬아낸 거죠. 뭐예요? 경순왕이 나라를 통째로 바쳤죠. 이게 뭐예요? 신라의 투항이죠. 그러고 나니까 왕건이 그럼 그 지역은 네가 다스려라 라고 해서 사심관, 최초의 사심관으로 임명했던 거. 그래서 3번이 맞죠. 4번 윤충 대하성을 공격해다라는 거죠. 이거는 후삼국 얘기 아니고 삼국시대 얘기잖아요. 그렇죠. 백제 의자왕 때 얘기고 흑지상지 임종선에서 부흥군. 이거는 백제부흥운동.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자, 11번 문제. 가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 자, 이것은 어느 시대의 다인철 소에서 생산된 유물입니다. 특수행정구역이었던 소라는 거는 그 조선에 가면 조선 전기 때 소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라고 하면 일단 고려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국가가 지정한 특정 물품을 생산해서 공급했던 소의 주민은 일반 군현민의 차별받았고 어느 시대 가옥간 수탈에 맞서서 공주 명학수에서도 봉기 이건 뭐 끝났죠. 그렇죠? 그래서 망이 망소에 의한 언제예요? 고려 시대입니다. 자, 특산품으로 손빌부의 말이 유명한 것은 발해고요. 자, 풍류에 따라서 9등급 이건 세종 때 공법이잖아요. 그렇죠? 자, 감자, 고구마 등의 작물이 널리 재배되었다. 구황작물이요. 조선 후기 가서. 자, 경시서의 관리들이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하였다. 요거죠. 고려. 그래서 4번입니다. 고려가 이제 통제를 했던 얘기. 설점수세제를 시행해서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하게 한 거. 너무 광산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농민들이 많이 오니까 에라 니들 그냥 세금만 내고 마음대로 해라라고 했던 거 조선 후기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12번 문제입니다. 와, 이건 진짜 가에서 말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파악해라. 찾아봐라. 자, 고려 승려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봐라라는 거죠. 균여 하면요. 우리가 광종 때 보현 10원과 정도 그래요. 균형. 가끔 출제했으니까 뭐라고 하지 맙시다. 자, 의천이요. 의천은 뭐 자주 나오죠. 그래서 교관겸수. 그래서 교장, 속장경을 가능했고요. 진울이야 뭐 너무 흔하죠. 전해쌍수, 도노점수. 자, 요새 해심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요새. 그래서 법화신앙. 그래서 백령결사. 해심 대사는 유불일치설. 이때쯤 되면 이제 성리학이 들어올 때쯤 되니까 유교와 불교는 하나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찾아보면 돼요. 법화신앙의 중점을 둔 백령경사. 법화신앙은 여기에 있는데요. 그렇죠? 가라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라번 요새고요. 자, 심성의 도야를 강조한 유불일치설 마번인데요. 나번이라고 했잖아요. 틀렸어요. 그래서 해심에 대한 문제. 자, 권수 정해결사문을 작성해서 정해쌍수를 얘기했다. 3번. 다번 정해쌍. 진울 맞네요. 3번이 정답. 자, 라번 이론과 수행을 함께 강조하는 교관겸수 어디 있어요? 교관겸수 의천입니다. 나번이 돼야 되는데 라번으로 했으니까 틀렸고. 보현 10원과를 지어서 여기 있네요. 가번. 균열을 물어보는 건데 불교 교리를 대중에게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번이 맞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13번 문제입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것은 조카 헌종을 몰아내고 즉위한 누구의 넷째 딸인 복령궁주 왕씨 묘지명입니다. 여기에는 복령군주를 천자의 딸이라고 표현했고요. 천자래요. 그러니까 왕이 천자라는 얘기죠. 국왕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가는 개경 세력을 견제하고자 남경에 궁궐을 짓고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전도감을 설치했대요. 그리고 해동통보를 발행했대요. 고려 숙종을 물어보고 있다는.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자, 1번 여진 정보를 위해서 별무반을 창설했다. 누구 때 창설해요? 숙종 때 창설하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정답. 전국 12목을 설치하고 12목의 목사를 파견했던 성종 때.
자, 광덕, 준풍, 광종이지요. 자,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개경에 나성을 축조하였다. 그래서 그 강감찬의 건의로 인해서 현종 때 이렇게 축조를 하게 되고요. 정계와 계백, 요서 이거 부르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태조 왕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다라는 거고 14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가 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막 그냥 거제도라고 하니까 거제도가 뭐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거제 둔덕 기성은 신라시대에 축조되었고 신라 건가라는 거죠. 고려시대의 성벽이 개축돼서 축성법의 변화를 신라 나오고 고려 나오고 어떻게 하란 얘기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축성법의 변화를 연구하는데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사적이고요. 여기죠. 여기 정중부 등이 일으킨 무신정변이지요. 그래서 무신정변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정동행성이 나오면 안 되죠. 자, 이거는 이제 원과 화친한 다음에 원이 어떻게 하겠어요? 일본으로 원정 가겠다라는 거예요. 원 간섭기 들어갈 때 이때 설치한 거죠. 천령이 설치는 고려 말 우왕 때 명나라에서 통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우왕 어떻게 하죠? 요동을 정벌해라 라고 보내버리죠. 자, 칭제의 권한과 궁극정벌을 주장한 인물은 누굽니까? 이거 묘청이잖아요. 그래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인종 때니까 이 이전 상황이에요. 서경유수 조이총이 반란을 일으킨 이후 요것은 무신정권 때. 그렇죠? 그래서 무신집권 할 때 무신집권 있었을 때 조이총의 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이성계 등 신흥 부인 세력이 성장하는 과정은 뭐 이때 비슷할 때잖아요. 그렇죠? 고려 말 우왕 때 홍건적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막 왜구가 쳐들어오고 그렇죠? 그래서 고려 말에 우왕 때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우왕 때는 요거고 그렇죠? 고려 말에 뭐 왜냐하면 공민왕 때부터 막 쳐들어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려 말 홍건적과 왜구에 침략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유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답은 4번이다. 이런 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자, 15번입니다. 와, 어렵다. 그렇죠?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건 이거 진짜 이거 3점 줘야 돼요. 자, 보자. 가번 최우가 녹정거 100여 대를 빼앗아서 집안의 재물을 강화도로 옮기니 오호 선생님 이거 알겠는데요. 강화도 천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몽골의 2차 침입 때 강화로 피난 가잖아요. 수도가 융융했다 사자를 여러 도에 보내서 섬으로 옮겼다. 그래서 2차 침입, 몽골이 2차 침입하니까 강화도로 천도했던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나아번은 김방경과 그리고 근도, 홍차구, 왕이, 왕홍 등 3군을 거느리고 요거 가지고는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단어는 요 그 사료는 종종 나왔었던 사료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 요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자라는. 진도를 토벌해서 크게 격파하고 승하우 오온을 그래서 제가 그 이론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승하오온을 올렸다라는 거지요. 김통정이 남은 문의를 이끌고 탐라는 어디예요? 제주도. 그러니까 강화도, 진도, 제주도. 제주도로 도망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삼별초의 항쟁 중에 진도에서 제주도 넘어가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언제냐면 1271년입니다. 자, 진도 상황. 자, 일단 한번 풀어봅시다. 사이에 들어가야죠. 양규가 나오면 언제예요? 거란의 2차 침입. 그러니까 이전 상황 탈락. 자, 2번 최무선이 진포에서 왜구 격퇴.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방금. 그래서 고려 말 우왕 때니까 탈락. 자, 강조가 정병을 일으켜서 국왕을 폐위하였다. 이거 2차 침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차 침입 탈락. 그래서 이게 배경이 돼서 이렇게 애들이 쳐들어왔고 그리고 양규가 선전했다. 이 결과. 그래서 거란의 2차 침입에 대한 내용이 1번, 3번에 나와 있고요. 4번 김윤우가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사살했다. 이게 들어가야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자, 5번 이자겸과 첫중경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거 인종 때 이자겸의 난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이전 상황이니까 틀렸어요. 자, 이 김윤우의 처인성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거는 왜 2점을 줬냐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거란, 왜구, 거란 요거는 뭐 뭡니까? 그 문벌귀족 상황. 그러니까 고려 전기 이건 탈락.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뭘 봤을 때 몽골과 관계 있는 건 요거 아니냐. 그러니까 찍어라. 그래서 2점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찍는 거예요. 지금 순서 맞추기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하여튼 요 문제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은 몽골 관련이 있는 건 요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요걸로 찍자라는 거죠. 그래서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입니다. 자, 16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16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 사회 모습으로 적절한 것. 당시 응방, 검령구 및 내수 등의 처한 자들이 모두 사전을 받았는데 많은 경우에 수백 결에 이르렀고요. 일반 백성을 유인해서 전으로 삼고 가까운 곳에 있는 민전에서는 모두 수조했으므로 주와 현에서는 부세가 들어올 바가 없게 되었다. 자, 공주가 장차 입주할 예정이었으므로 인화 염승 이객의 명예에서 양가의 자녀로서 나아가 14세 15세인 자들을 선발했고 순군과 홀적 등으로 하여금 인가를 수색하게 했다. 혹 밤중에 침실에 돌입하거나 노비를 포박하여 신문하기도 했으니 비록 자녀가 없는 자라 할지라도 깜짝 놀라 동요하게 되었다. 원망하며 우는 소리가 온 거리에 가득했다. 지금 여기 보면 응방 나왔죠. 뭐 공주가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뭐 민전도 나왔어요. 지금 보면 고려시대예요. 고려시대 응망 뭐예요? 원간섭기 때. 그러니까 뭐 그 원나라에 공물로 바쳐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응방뿐만 아니고 매뿐만 아니고 여성도 그래서 공녀라고 해서 여성도 뿐만 아니고 뭐 뭡니까? 수달피, 종이 뭐 말 할 것 없이 다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우리가 이제 이것은 자료는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간섭기. 자, 1번. 최충이 구제학당을 설립했다. 이것은 고려 전기 때죠. 문종 때 사학이 융성했던 거. 자, 안적이 개경에서 반란을 모의했다. 이거는 최씨 무신 정권 때. 그렇죠? 그래서 최충원의 노비잖아요.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이 유행하였다. 이게 원간섭기죠. 자, 4번. 국난 극복을 기원하면서 초조대장경은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잖아요. 그래서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불심으로 막아내자 해서 현종 때 찍었던 게 초조대장경.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황자료가 간행되었다라는 것. 이건 조선 명종 때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간섭기 3번 쉽게 도출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17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오늘 말씀해 주실 삼공신 해맹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문서에는 두 차례 걸친 왕제의 난으로 즉위한 누가 삼공신들과 함께 종묘, 사직 및 삼천의 죄를 올려서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하겠다라는 기록이 담겨 있다. 그래서 1차 왕제의 난에서 공을 세운 누구, 그리고 2차 왕제의 난을 평전하는 데 도움을 준 누구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1차 왕제의 난으로 왕이 된 사람 누구예요? 태종이죠. 태종 이방원을 얘기하고 있다. 자, 1번 경국대전을 완성해서 그러면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한 건 세조고 완성했다고 했으니까 성종이죠. 2번 초계문 신제를 시행했다라는 건 정조가 될 것이고요. 3번 길주를 근거로 해서 이 시에 난 세조 때예요. 세조 때. 요거는 이론 강의할 때 어디에 유향소 설명하면서 이때 이제 설명도 또 한 번 들어가요. 세조 때도 설명, 유향소도 한 번. 그래서 세조 때고요. 문화부를 폐지하고 낭사를 사관으로 독립시켜서 직속기관으로 놓았던 태종. 그렇죠? 그래서 요게 원래 왕권 견제 기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놔버리니까 왕 직속으로 놔버리니까 왕권 강화 기구가 되죠. 대신을 견제해라. 자,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서 탕평비를 건립했다. 영조 때.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18번 문제로 갑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것은 누가 함길도에 있을 때 화살이 날라왔는데 놀라지 않고 태연히 연애를 즐겼다라는 고사를 담은 야연사준도입니다. 자, 세종 때 함길도 평마도 절제사로 활약했던 그는 문종 때 고려사 전려를 편찬을 총괄했고요. 단종 때 좌의정의 자리에 올랐으나 계유정난 때 살해됐다. 누굽니까? 김종서죠. 그렇죠? 자, 1번 두만강 일대에 육진을 개척했던 김종서. 4구는요 최윤덕. 그렇죠? 탐궁대에서 배수진을 지고 싸웠던 신립 장군.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김종서 찾았고.
자, 이거는 이제 신립장군은 임진왜란 때 조총부대를 이끌고 나선 정벌에 나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급과 신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러시아를 격파했죠. 외구의 근거지인 스시마 섬을 정벌하였다. 그러면 이종무. 그런데 고려 때도 있었어요. 박위. 그렇죠? 고려 박위, 그 조선에는 이종무. 자, 외교 담판을 통해서 강동 육주 서희.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쉽게 도출할 수가 있었고요. 19번 문제입니다. 밑줄군 전하에 제위식에 있었던 사실 왕을 찾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며칠 전 전하께서 예문관에서 옛 집현전의 직제를 분리해서 홍문관으로 이전하는 것 명했다. 홍문관이 집현전의 뭐 부활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홍문관원들이 경연관을 겸한다고 하니 앞으로 경연이 더욱 활성화되겠다. 그래서 경연도 좋아했었고 집현전을 부활하고 이름을 집현전 빼고 홍문관으로 바꿔버리는 성종이죠. 그렇죠? 자,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은 정조때고요. 백운동 서원이 사액을 받아서 소송이 됐다. 백운동 서원은 중종 때 건립을 하지요. 그리고 그 뭡니까? 사액 받은 건 명종 때예요. 자, 국가의 의례를 정비한 국조 오례의는 성종 때잖아요. 그렇죠? 국가의 5가지 의례.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속대전이 편찬되었다. 영조 때. 수조권이 세습되던 수신전과 휴량전이 지급된 게 아니고 폐지되었으니까 세조 때지요. 직전법. 지급했다라고 하면 고려 말의 과전법이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다. 자, 20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 조광조 등이 아래기를 소격서가 요사하고 허탄함은 이미 경연에서 다 얘기했고 전하께서도 그것이 허탄하다라는 것을 훤히 아시니 얘기할 거 없다. 그러니까 소격서 폐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신광안이 아래기를 지난번에 조광조가 아래였던 청거로 hin제를 뽑는 일은 여럿이 의논한 일입니다. 각별히 청구하는 것은 한에서 시행한 현량과와 효령과를 따르는 것이 강합니다. 이것은 자주 할 수 없으나 지금은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개혁인데요. 중종 때 조광조가 엄청나게 급하게 개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종 때 조광조의 급진적 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번 호포제를 실시한 배경은 조선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호포제를 시행하죠. 그래서 양반들에게 한 표씩 더 내라 군포를 더 거뒀던 자, 기해예송의 전개 과정 현종 때지요. 그래서 1차 예송 논쟁 이 있었던 걸 얘기하고 있고요. 중종 때 살인파 언간들이 제기한 주장을 검색한다. 그러니까 중종 때죠. 중종 때 지금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누구예요? 이 조광조는 어떤 파입니까? 살인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인파 언간들이 제기한 주장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가 아니고 4번 선택지죠. 정열이 모반 사건을 계기로 동인이 입은 피해를 찾아본다. 이거 언제예요? 선조 때. 그렇죠? 자, 2년 황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차지한 사건을 알아본다. 언제입니까? 숙종 때죠. 그래서 이때 환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종 때 그 급진적인 개혁을 물어봤고 거기에 대한 관련 탐구 활동 3번에 정확하게 있다. 자, 21번 문제입니다. 21번.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홍계남이 당초 의병을 일으켜 흉적을 줘서 화를 쏘아 마치고 벤 수급이 매우 많았고 가는 곳마다 공을 세우니 적들이 홍장군이라고 부르며 감히 침범하지 못했다. 충청도에서도 편안할 수 있었던 것은 홍계남의 공이라고 한다. 아주 훌륭한 일이다. 의병이 곳곳에서 분개했지만 고경망과 그리고 조헌은 모두 나란 일에 목숨을 바쳐 죽을 자리에서 죽었으니 잘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쇠미록이래요. 이 작품은 오이문이 어떤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을 적은 일기입니다. 적군의 침입과 약탈, 의병장의 활동, 피란민의 그 참혹한 생활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뭐예요? 고경명, 조헌. 그렇죠? 뭐 지금 전쟁하고 있고 뭐예요? 외적이 쳐들어왔던 임진왜란이죠. 그래서 쇠미록은요. 오희문이 그 임진왜란 때 피난 가면서 썼던 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을 보러 왔으니까 임진왜란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1번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은 임진왜란이죠. 그래서 우리가 휴전협정 중에 유성룡의 건의로 이렇게 만들었던 중앙군. 자, 1번, 2번 왕이 도성을 떠나서 남한산성으로 피난한 건 인조 때 병자호란. 자, 송시열, 이완 등을 중심으로 북벌이 추진되었다. 북벌 추진은 효종 때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효종 때 북벌을 추진했으나 잘 안 되고 대신 뭐예요? 나선 정벌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비변사가 신설됐다. 비변사를 최초로 만든 거는 중종 때 임시기구로 만들게 되고 명종 때 이제 상설기구화가 되지요.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용한 계약조는 세종 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입니다. 1번. 자, 22번 문제로 가봅니다. 22번. 그래서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걸 찾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뭐 법주사가 있고요. 부석사가 있고 그렇죠. 봉정사 그리고 해인사 서남사가 있어요. 우리가 요 내용은 알겠는데 서남사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 어찌됐건 우리가 이제 한번 받고 집어넣어서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자, 5층 목탑 내부에 부처 일생을 그린 팔상도 뭐예요? 법주사 팔상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주사 팔상전 가번 여기에 있으니까 이건 맞는 얘기. 자, 배울림 기둥에 와 이거 모르겠는데 주심포 양식으로 여기부터 봐야지. 주심포 양식으로 무량수전이 있다. 아, 무량수전은 내가 알아요. 부석사 무량수전이잖아요. 그렇죠? 부석사 무량수전 2번 맞고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 목조 건축물인 극락전 뭐예요? 봉정사 그 극락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봉정사 극락전 답은 요거 맞는 얘기. 자, 라번 팔만대장경판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은 어디에 있어요? 합천해인사잖아요. 그렇죠? 합천해인산 장경판전 요거 맞죠? 그렇죠? 자,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 발견된 3층 석탑. 요거 어떤 석탑이에요? 불국사 3층 석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서남사로 나왔으니까 틀린 것 5번이다라는 거예요. 요거는요. 요거는 왜 3점을 줬을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능검 공부하신 분들은 요거는 다 알아. 요 정도는 알아요. 그렇죠? 요 정도는 쉽게 도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2점 정도 줘도 됐는데 3점을 줬어요. 자, 23번 문제입니다. 왜냐면 가나다라 마 하니까 이제 수고했다 그래서 3점 준 것 같아. 저런 건 맞았어야죠. 자, 밑줄근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찾아봐라. 이 원익의 건의로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수치제도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특산품을 징수하면서 박람회 폐단 에이 알겠다. 그렇죠? 백성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곡물, 현물 대신 토지의 결수에 따라서 쌀로 납부하는 대동법을 얘기하는 거죠. 대동법을 찾아라. 기억번. 선해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대동법 시행하면서 세해청을 만들죠. 자, 니은번.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했다. 영조 때 균역법. 자, 관청에서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 대동법의 결과 현물 구입 상인 대동법 그 공인이 등장을 하게 되죠. 어장세, 선박세, 염세 이런 것들로 더 걷었다. 균역법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기억번, 디귿번이 정답이니까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자, 우리가 24번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왕의 재위기간. 왕을 찾아라. 자, 왕과 신하들이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전하, 우리나라의 습속은 예로부터 신분에 따라 등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서얼들을 적자와 똑같이 대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얼 차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했냐면 수많은 서얼들도 나의 신하인데 그들이 제자리를 얻지 못하고 포부도 펴지 못한다면 이 또한 과인의 허물일 것이다. 그러니까 규장각 검서관을 두어서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이렇게 등용하는데 왜 따지고 있냐라는 거죠. 능력 좋으면 등용할 거다라는 거죠. 누구예요? 정조죠. 그래서 정조 때 박제가, 유득공 등 서울 출신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왕이니까 정조를 풀어라라는 거죠. 왕권 강화를 위해서 6조 직계제가 시행되었다라고 하는 건 태종과 세조. 자, 거중기 등을 활용해서 수원, 화성, 축조, 정조 때 정리학용 2번이 정답이죠. 자, 청과 국경을 정하는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 때고요.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대전 회통, 이것은 고종 때 흥선대원군의 법전. 자,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삼정 이정청.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임술농민분기의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철종.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25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예요. 김화진 등이 아뢰기를 만상과 송상이 함께 수많은 가죽을, 만상은 뭐예요? 의주, 상인, 개성, 상인. 그렇죠? 밀무역을 합니다. 수달에서 가죽은 금지 물품인데 변경을 지키는 관리들이 대수롭게 안 하는 게 1년, 2년이 되면 곧 일상적인 물건과 같아지니까 금지품도 막 한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한결같이 법전에 의거해서 금지 조항을 거듭 자세히 밝혀서 막 따지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조선 후기에 밀무역이 성행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조선 후기 사상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틀린 것 찾아라. 자, 채굴 노동자를 고용하는 덕대. 그래서 광산이 번성하고 있는, 그렇죠, 조선 후기 상황. 병랑도, 야, 이건 진짜 좋다. 그렇죠? 그냥 좋네, 맞으라고. 2번이 정답이죠. 1점이니까. 자, 상평통보, 조선 후기 숙종 이후에 전국적으로 퍼지는 거고. 자, 포구에서 물품의 매매를 중개하는 여각, 객주 여각. 이렇게 이제 부부상 발전하는 건 조선 후기. 담배, 인삼 등 팔기 위한 작물, 조선 후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고려. 2번이 정답. 자, 한 문제만 더 풀고 갑니다.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우리 모둠은 열하일기에서 상공진흥과 청해 문물 수용을 주장한 누굽니까? 박지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주장한 박지원. 자, 박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1번 북한 선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김정희.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해요? 금석학 연구. 그렇죠? 그래서 금석과학록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청으로부터 시연력을 도입하고자 건의했던 김육. 자, 우서에서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주장했던 유수원. 자, 양반전을 지어서 양반의 어뢰와 무능을 풍자했던 박지원. 그래서 양반전, 허생전, 그리고 호질 이런 것들.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한 대동여지도 김정호.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6번까지 풀어봤고요. 힘들죠? 조금 쉬었다가 가야겠죠.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27번부터 들어갈게요. 쉬었다 갑니다.